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진행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오.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짙은 데라서 매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연이 진행하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9월 10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는 나이덕 시인의 방을 얻다 중 한 부분입니다. 집안의 내력이 깃든 곳이라 마음으로는 여전히 쓰고 있다는 아주머니. 빈 방이 아니죠. 남들이 보기에는 빈 방이지만 나에게는 늘 쓰고 있는 그런 방. 이런 가을이면 그런 방 하나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첫 곡은 이정석이 보내드립니다. 여름날의 추억.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기세등등하던 여름이 가버렸어요. 올 여름은 유난했죠. 참 나빴어요. 그쵸? 1교시 시작할게요. 우리에게 혁신학교 졸업생 소식을 전해주시는 차원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차원 기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가을입니다. 네, 그래도 좀 시원해졌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광주광역시 수안중학교를 졸업한 안혜민 졸업생입니다. 어, 네네. 수원중학교 졸업했어도 졸업이 오래 전에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졸업한 지, 이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요. 졸업한 음, 지, 저도 오래됐으니까 이분도 좀 오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네. 요약부터 좀 해주세요. 네, 기사 제목은 정해진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고요. 교육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면 수안중학교는 광주에 있는 혁신학교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곳인지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가봤더니 두발이 굉장히 자유롭고 복장도 편안하고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해주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화책이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또 방과후 활동으로 과거, 1930년대, 40년대에 나온 그런 고전 영화들을 보기도 하고, 뭐 시 쓰기, 읽기, 그다음에 피아노 같은 거 이제 버려지는 거 가져와서 해체하고 그걸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런 일반 학교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국어 시간에는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만화책을 함께 읽으며 거기에 관해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고 물어봤는데 김성재 글 변기현 그림의 망월이라는 만화가 있답니다. 이 제목이 망월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듣고 딱 아셨겠지만 1980년 5월에 광주를 다룬 책이고요. 분량이 꽤 길긴 한데 만화책이니까 학생들이 좀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책의 내용과 역사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을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수안중학교에서는 그 5월 18일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중업밥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그 돌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또 하고요. 또 과학 시간에는 납땜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체육대회에도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참가를 하셔서 그렇게 그 같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무역 초콜릿을 홍보하던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아리는 안현주 졸업생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또 이 동아리가 활동을 했다고 해요. 마트에 이렇게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거 붙여놓는다든가.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동네 식빵을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그 공정무역 제품을 들여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았던 곳을 들어가서 또 가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는 풀무농업 고등기술학교라는 곳에 갔는데요. 충남 홍성에 자리한 기술학교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학교 전체 일정을 이 농촌의 흐름, 농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안학교로도 또 1세대 대안학교로 유명한 곳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고 하면서 비건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건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시죠, 지금? 세네 번째 되시나 더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환경과 축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좀 많아서 비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한 달 동안 고기를 한번 안 먹어보자. 원래 비건을 하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하고 했는데, 좀 더 해도 되겠는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기숙학교고, 커리큘럼을 딱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엄격한 면이 있었다고 해요. 풀무고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그, 뭐, 수도원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엄격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학생들은 거기에 또 적응을 잘 못해서, 그 중도 하차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수안중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잘 안 맞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학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일찍부터 깨닫게 준다면 그런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수안중하고 풀무고 다니면서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얘기는 교육계에서도 워낙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획일화 교육보다는 이렇게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저희가 같이 나눴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그, 광주 여성영화제 스태프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동네 식빵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와서 같이 책방을 운영한다든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이제 저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유명한 보도라고요.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많고 매년 여러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여기로 모여들어서 수양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한행 졸업생도 여기에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가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그 퀴어 크리스천들을 위한 심리 상담에 참여했다고 해요. 아님 졸업생이 논 바이너리라는 그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샘 스미스가 대표적인 논 바이너리 저기 그 가수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했다가 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만나서 그분의 수업을 청강하고 또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학원에 가려면 먼저 대학교를 또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그 사이버대학교 문해창작과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요. 졸업장을 딴 뒤에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런 식의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지금 현재 목표라고 합니다. 공부에 그 관심이 생겨서요. 그런 근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광주라는 지역에 관한 얘기나, 혁신학교, 그 다음에 또 남들과 약간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좀 힘든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기사 소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이 상당히 독특한 활동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길이 좀 일반적인 그러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고전 영화를 본 거, 피아노를 해체하고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게 반가워 네. 활동인데, 네. 그런 어,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음. 참 대단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을까요? 오늘 추천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을 느리게 걷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목에 걷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기사 제목에도요. 제가 장기하와 얼굴들이 밴드를 정말 좋아해서요. 이 노래는 이제 정규 1집 별일 없이 산다라는 1집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 그 곡 소개가 이 세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현실 속에서 너무 순간순간들 쫓는 데만 애를 쓰지 말고 좀 여유롭게 살아도 괜찮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라서 오늘 기사랑 되게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конnichiwa,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에 다문화 학교 들어갑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녹음한 내용 중 지난 5월 14일 방송을 보내드린 김이현, 안재현 학생의 작품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재현아, 내가 게임 좀 그만하랬지? 아, 나 신기록만 깰게. 우리 라디오 주제 정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나는 지금 우리 주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엔 무슨 게임인데? 테트리스 하고 있어. 테트리스? 라디오 주제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야, 너 몰라? 테트리스가 러시아 게임이잖아. 어쨌든 러시아랑 관련돼 있잖아. 테트리스가 러시아 게임이었어? 그 세계적인 게임이? 응, 러시아 게임 개발자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1985년에 출시한 거잖아. 테트리스 말고도 다른 유명한 러시아 게임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러시아 게임을 주제로 삼기에는 한정적이니까 전통놀이 어때? 오, 좋은데. 그럼 그 주제로 할까?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한다. 저희는 반가워 학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의 속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의 러시아어는 나 добрый привет, 이 добрый ответ입니다. 좋은 인사엔 좋은 답변이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한국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랑 비슷한 속담입니다. 오늘 하루 이 속담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재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재현님과 함께하는 이번 라디오는 러시아의 전통놀이에 대해서 다뤄보는데요. 대표적인 러시아 전통놀이는 어떤 게 있나요? 러시아 전통놀이에는 대표적으로 고로드키와 라프타라는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물론 고로드키, 라프타 이외에도 다른 전통놀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놀이에 포커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어감부터 심상치 않은데 고로트키 먼저 소개해주세요. 고로드키는 우리나라의 자치기와 비슷한데요. 고로드키는 19세기에 등장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유행했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치기와 비슷하다니 고로트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의 고로트키의 규칙은 통일되어 있나요? 네, 고르드키에는 뒤에 소개해드릴 라프타와 달리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이 놀이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규격화된 크기로 균일하게 제작되며 경기 규칙 또한 동일해졌다고 해요. 찾아보니 고로트키는 우표에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고르드키는 1999년부터 우표에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을 기념해서 5루블짜리 동전의 디자인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라프타인데요. 라프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피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 피구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저던데. 예전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즐겨했던 놀이지만 현재의 러시아 아이들은 라프타보다는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을 더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라푸타에는 고로드키 같이 특별한 무언가는 없는 건가요? 라푸타는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 러시아 방식인 야로슬랍스카야 라푸타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공 대신 나무를 재료로 끝을 뾰족하게 만든 치즈를 이용하여 게임하는 라푸타 이외에 돈스카야 라푸타, 페레멘키입니다. 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프로미스9 슈퍼소닉 듣고 왔습니다. 대단하네요. 김희연, 안재현 학생들이 대본을 쓰고 녹음한 러시아 게임. 어땠어요? 이 친구들은 전문 성우들이죠. 우리 청취자님들의 멋진 응원 박수 필요합니다. 학교와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와 영화. 헬멧 속에 숨은 어기 세상 밖으로 나오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7년 개봉한 영화 원더입니다. 줄리아 로버츠, 오원 윌슨, 제이콥 트렘블레이가 열연했죠. 감독은 스티븐 크보스키, 마르첼로 자보스가 음악을 담당했고요. R.J. 팔라시오가 쓴 소설 아름다운 아이가 원작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어거스트 풀먼, 애칭은 어기. 그는 안면 기형 장애를 앓고 있으며 여러 번 수술을 통해 그나마 얼굴이 나아졌죠. 이 때문에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컴플렉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변장할 수 있는 할로윈을 가장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활동할 때 빼고는 밖에 있는 거의 모든 시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우주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OST 첫 곡은 캐롤라인 페넬이 부른 We're Going to be Friends 듣고 오시죠. 어기 풀먼은 안면 기형 장애이기 때문에 탄생 장면에서 어기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모와 의료진, 아빠 네이트의 반응만 보이죠. 어기는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홈스쿨링으로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죠. 5학년이 되었을 때 어기의 부모는 이제 어기가 학교를 다녀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가게 된 어기는 얼굴 때문에 놀림을 받고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특히 줄리안이라는 아이는 어기를 괴물이라며 계속 비웃죠. 그렇게 매일 혼자 앉아 점심을 먹는데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어려워하는 잭 윌에게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어기의 힘든 학교 생활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잭이 할로윈 날 어기가 있는지 모르고 어기를 놀리던 아이들과의 분위기에 휩쓸려 줄리안과 그의 무리에게 어기와 친하게 지내는 건 교장 선생의 부탁일 뿐 자긴 어기처럼 생겼으면 자살할 거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친구인 줄 알았던 잭. 그에게 배신당한 어기는 크게 상처를 입은 채 계속 잭을 무시하며 더더욱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어기에게 다가와준 같은 반 여자아이 썸머와 조금씩 친해지게 됩니다. 다음에 들으실 OST는 올리비아의 주제곡입니다. 비아 보내드릴게요.
이 영화는 어기의 시점, 어기 누나인 비아의 시점, 잭의 시점, 비아의 절친 미란다의 시점 등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학습용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비아가 학교에서 하는 연극 행사를 어머니 이사벨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이 때문에 엄마와 비아가 싸운 걸 어기는 자신이 비아의 연극에 데려가기 싫어서 싸운 문제인 줄로 넘겨짚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이때 비아가 어기에게 세상 모든 일이 너랑 관련된 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어기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예 주인공 시점 자체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주변 사람들의 심리와 각자의 사정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마지막 OST는 주제곡이죠. 원더, 나탈리 머찬의 목소리입니다.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길버트 하이트가 쓴 가르침의 예술을 함께 살펴보죠. 길버트 하이트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저명한 인문학자입니다. 자유와 다원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지성인의 의무라 여겼고 배움의 즐거움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자 교육의 주요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매우 작지만 역사는 넓고 깊다면서 과거와 고전 문학으로부터 인간화의 큰 흐름을 찾아 수업과 저작을 통해 학생과 대중에게 생생히 전달하려 애썼던 분입니다. 그가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마치 브로드웨이의 막이 오르는 듯 느낄 정도로 수업에 관한 한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습니다. 이 책은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교과와 나쁜 교과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교육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끌어온 제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조직적으로 평가할 수도 동원될 수도 없는 인간 감정을 다루며 과학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한참 동떨어진 인간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르침이 어떤 정해진 공식을 따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일, 우리 학생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했던 과거의 교사에서 시작하여 나날의 일상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까지 나아갑니다. 평범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부부가 서로를 가르치거나 의사, 성직자, 정신과 의사, 정치인, 대중선동가가 대중을 가르치는 장면, 심지어 자신들이 대중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예술가와 작가들의 작업도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이 모든 세대에게는 저마다 거기에 맞는 다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또한 서로 달라서 세계적으로 교과의 수요는 수천 가지를 헤아립니다. 학교가 수천 가지 교과를 가르친다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도 수두룩합니다. 지금까지 길버트 하이트의 가르침의 예술이었습니다. 동요 듣는 시간입니다. 가을 분위기 듬뿍 느낄 수 있도록 선곡해봤습니다. 동요 가을밤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시로 갑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아름다운 수업.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학교 마지막 교시는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 글 제목은 매운 고추 옆에는 매운 고추가 자라고. 밭에 안 매운 고추와 매운 고추 두 종류를 심었어요. 그런데 다 맵네요. 초보 농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야 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매운 고추 모중에서는 매운 고추가, 그렇지 않은 데선 맵지 않은 고추가 열려야 하는데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대는 모조리 매운 고추만 열린 거예요. 밭에 매운 고추가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밭 고추는 다 매워져요. 누군가 초보 농부에게 말합니다. 정말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쩐지 우리 밭 고추들이 모두 맵더라. 하지만 궁금증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고추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교실이 고추밭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고추대와 비슷하고요. 고추는 자기 꽃가루 바지 작물인데 7대3 비율로 자기 꽃가루 바지와 다른 꽃가루 바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심으면 서로 섞이게 되어 매운맛과 안 매운맛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밭에 매운 고추와 안 매운 고추를 같이 심으면 맛이 섞여 버리는 거죠.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1년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교사가 있지만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러니 아이들은 서로 쉽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간혹 교사들 영향도 받지만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모두 같은 비율로 똑같이 담게 되는 건 아닙니다. 더와 덜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 교사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서로가 매운 고추가 되어 아이들 전체를 매운맛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덜 매운맛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교실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배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은 자아 개념을 세워가고 자신의 특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동기를 키웁니다. 즉, 역량의 빙산 모델에서 겉에 나타나는 역량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적인 특성을 만들어가는 자아 개념, 특성, 동기 등 숨어있는 역량을 배우는 장소가 교실입니다. 누구를 닮을까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사는 부인할지 몰라도 우리는 매운 고추가 되어 많은 아이들을 맵게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음악 한 곡 이어집니다. 가을이 오면 서영은이 들려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부릅니다. 저는 깨비쌤이고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이자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교육공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한결 가을스러워졌죠? 벌써 다음 주는 한가위 명절이에요. 이번 주말부터 도로는 또 들썩이겠네요. 행복학교 청취자들도 한가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에는 가을도 느끼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가위 특집으로 행복학교를 꾸며볼까요? 그런데 고3 친구들에게 한가위 명절은 먼 나라 이야기죠. 연휴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수능 특강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가자니 마음도 편치 않죠. 우리 친구들에게 따뜻한 공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벳 미들러 When Beneath My Wings 띄워드립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동현입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한가위 명절날 아침에 우리 또 만나요.